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맞는 말이지만 쉽지 않아.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픈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이번만 이해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반복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멀어져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를 줍니다. 무시하는 말투, 무관심한 태도, 비난하는 표현, 나를 작게 만드는 행동. 처음에는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나는 계속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상처를 준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 농담이었는데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로 상처를 정당화하고 나를 문제 삼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픈 관계를 오래 붙잡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가족, 친한 친구 그냥 놓기에는 아까운 관계입니다. 둘째, 상대가 변하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내가 더 잘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셋째,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멀어지면 냉정한 사람 같아. 내가 포기하는 건 비겁한 것 같아. 넷째,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마저 멀어지면 나는 혼자가 될 텐데.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아픈 관계를 붙잡습니다. 상대가 변하길 기다리는 나. 우리는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미안해하기를, 달라지기를.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계속 참아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괜찮대. 조금 지나면 다시 괜찮아져. 이렇게 생각하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기다리고 계속 상처받고 계속 지쳐갑니다. 마음이 지쳐가는 순간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음엔 더 나아지겠지.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마음에 금이 갑니다. 상대방과 통화한 후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만나고 나면 피곤하며 메시지를 받으면 불안해집니다. 또 뭐라고 할까? 또 비난할까? 또 무시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이미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나를 편안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독이 된 관계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계속 참고만 있는가? 만나고 나면 왜 항상 기분이 안 좋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멀어지기 어려운 이유. 가족, 오랜 친구, 직장 동료 이런 관계는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되어 있고
오랜 친구는 추억이 있으며 직장 동료는 매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듭니다. 멀어지고 싶어도 멀어질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멀어진다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지지 못해도 심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감정적 투자를 줄이며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멀어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계속 나를 비교하고 무시한다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 수는 없어도 부모의 말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분은 저런 분이야. 저 말을 내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런 심리적 거리가 나를 보호합니다. 친구가 계속 나를 이용한다면 관계를 끊지 못해도 더 이상 모든 것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못 도와줄 것 같아. 나도 바빠서. 이런 경계가 나를 지킵니다.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 이것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나의 평온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멀어지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받게 될까요? 왜 같은 말,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데도 우리는 아플까요? 이번에는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와 그 심리적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구체적 패턴.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해. 저 사람은 그렇게 하던데 넌 왜 그래? 어떤 사람은 늘 무시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늘 비난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다 내 잘못이야. 어떤 사람은 늘 무관심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패턴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나는 같은 상처를 계속 받게 됩니다. 왜 같은 말, 같은 행동에 계속 아픈가?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왜 여전히 아플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참았던 감정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져 내립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가 아니라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진 거구나입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누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픕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만들어내는 내면 상처. 우리가 아픈 이유 중 하나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 사람도 변할 수 있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나의 기대를 계속 저버립니다. 이 간극이 상처를 만듭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믿었기 때문에 더 아픈 겁니다. 이 사람은 달라질 거야라는 희망이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절망으로 바뀔 때 우리는 가장 깊이 상처받습니다. 거리를 두지 않으면 상처가 깊어지는 구조. 거리가 없으면 상처는 계속 쌓입니다. 매일 보고 자주 연락하고 가까이 있으면 상처 줄 기회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줄 거야,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친한 친구인데 당연히 내 편이겠지.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는 배가 됩니다. 거리가 있으면 기대도 낮아지고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는 왜 이 사람에게만 아플까? 이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다른 사람과는 괜찮은데 유독 이 사람과 있을 때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상처를 자극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성격, 가치관, 삶의 방식이 달라서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시간, 노력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있을수록 아픕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늘 상처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비교했습니다. 내 친구는 좋은 회사 다니던데, 옆집 아들은 벌써 결혼했던데.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엄마니까 그럴 수 있지.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만나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거리가 필요하구나. 자주 연락하지 않고 만남도 줄이고 어머니의 말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은 말을 했지만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그를 지켜준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고민,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일. 그 사람이 힘들 때는 연락했지만 그 친구가 힘들 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일방적인 관계에 지쳐갔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거리를 두자. 연락이 와도 바로 답하지 않고 만나자는 요청에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멀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던 관계에서 벗어난 겁니다.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사람과 같은 거리에서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거리를 바꿔야 합니다. 기대가 계속 저버려진다면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나는 계속 아픕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관계는 이게 한계야.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머물 것인가, 멀어질 것인가를요. 그렇다면 멀어지는 것은 포기하는 것일까요? 거리를 두는 것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거리 두기의 진짜 의미와 그것이 왜 나를 지키는 일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멀어지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냉정한 사람 같아,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아,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하지만 거리 두기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함입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평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나에게 착용하듯이 나를 먼저 지켜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의 의미. 경계란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불편해라는 선을 긋는 겁니다. 이런 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말은 상처야.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건 내 선을 넘는 거야. 이런 경계가 명확하면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경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뒤섞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 나의 책임과 상대방의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지쳐갑니다. 하지만 경계가 있으면 나는 나로 살 수 있고 상대방도 상대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관계.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회복되는 원리. 가까이 있을 때는 계속 상처받습니다. 매일 보고 자주 연락하고 늘 신경 쓰이니까요. 하지만 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마음은 회복됩니다. 상처가 아물고 감정이 정리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관계를 볼 때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관계는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가? 거리가 주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관계는 가까움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울수록 좋은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 건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까우면서도 각자의 공간이 있고 친하면서도 경계가 있으며 사랑하면서도 의존하지 않는 관계. 이것이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성공 사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늘 상처받았습니다. 그 동료는 늘 그녀에게 일을 떠넘기고 실수하면 그녀 탓을 했으며 공은 혼자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참아야지 나중에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고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받아주지 않겠어. 일을 떠넘기면 거절했고 책임을 물으면 명확히 선을 그었으며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동료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가 그녀를 지켜준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뒀습니다. 형제는 늘 그에게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았으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참았지만 결국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연락도 필요할 때만 하며 감정적으로 거리를 뒀습니다. 처음에는 형제가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만날 때는 불편함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해서 더 아픈 관계 vs 멀어서 편안한 관계. 친한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우리 사이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친한 관계일수록 더 아픕니다. 반대로 적당히 먼 관계는 편안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연락이 뜸해도 서운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만날 때는 반갑고 헤어질 때는 아쉽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거리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싫어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이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해. 이것을 인정하고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한 사람이 부모와 거리를 뒀습니다. 부모는 늘 간섭하고 통제하려 했으며 자신의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멀리 이사했고 연락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으며 부모의 말을 전부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불효하는 것 같아, 나쁜 자식 같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거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부모에게 더 좋은 자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매번 부딪히며 지친 관계가 아니라 가끔 만나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평온을 선택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나를 지키는 거리두기의 실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투를 조절하세요. 거리두기는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이야기, 감정적인 고민, 중요한 결정.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최소한만 이야기하세요.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그냥 괜찮아로 충분합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표면적이고 가벼운 대화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도 그렇구나. 알겠어로 가볍게 넘기세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기대를 줄이세요. 상처의 가장 큰 원인은 기대입니다. 이 사람은 이해해 줄 거야.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 사람은 원래 이래.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가 한계야. 이렇게 인정하면 실망도 줄어들고 상처도 줄어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화도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역시 저 사람답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적 거리를 두세요. 자주 만나지 마세요.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매일 보던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왜 연락이 없어? 왜 만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은 회복됩니다. 네 번째, 감정 정리 시간을 가지세요. 상대방과 만나거나 대화한 후에는 반드시 감정을 정리하세요. 왜 저렇게 말했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라고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내려놓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상처가 계속 쌓입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다음번에는 덜 아픕니다. 다섯 번째,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세요.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떨어지세요.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면 나만의 방,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공간이 있으면 마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6번째, 다른 관계를 만드세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되면 멀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 다른 관계, 다른 활동이 있으면 한 사람에게 덜 집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거리 두기가 쉬워집니다. 7번째, 단호하게 경계를 지키세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으려 할 때, 이건 안 돼.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으면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면 상대방도 어디까지가 선인지 알게 됩니다. 상처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멈추는 것.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거리를 두고, 내가 먼저 경계를 세우고, 내가 먼저 나를 지키면 됩니다. 상대방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정이면 충분합니다.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자주 연락하지 않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며 기대를 낮추고 경계를 세우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편안함이구나. 이게 평온함이구나. 멀어진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아프다면 멀어져서 편안함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가장 다정한 결정입니다.